안녕하세요. 4130 바이크 네모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프레임 지오메트리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BMX 모양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프레임이 요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요건 포크고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탑튜브입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죠. 자, 짧은 거는 19인치죠. 긴 거는 프리스타일 모델 같은 경우는 21인치까지 보통 사용을 하고요. 뭐 21.25도 있습니다. 21.25도 요즘에 나오는 추세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 프레임 고를 때 고민하시는 리어 엔드죠. 뭐 체인스테이 길이라고도 하고요. 줄여서 RE, 뭐 CS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얘기고요. 아주 옛날에는요, 뒤에는 14인치가 기본이었습니다. 프리스타일 모델 기준입니다.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13, 12.5까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13, 12.5는 이제 플랫랜드 쪽에서만 사용하던 아주 짧은 길이었죠. 자, 탑튜브 길이도 뭐 요 안에서 20.2, 20.5 뭐 여러 가지 미세한 단위들이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길이가 보통 탑튜브 길이를 가지고 키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키가 크신 분들이라고 꼭 긴 걸 타야 되는 법은 없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짧은 사이즈를 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짧은 탑튜브가 짧은 모델이 다루기가 좀 편하죠. 특히 좀 체격이 작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21인치 같이 좀 긴 프레임들은 다루기는 좀 힘든데 안정감이 좀 높은 편이고요. 자, 최근에는 근데 리어핸드가 굉장히 짧아졌죠. 그러니까 예전 14인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요, 현재 21이라고 해도 뒤에가 13이나 12인치 대 프레임 같은 경우는요, 이 전체 휠 베이스죠, 전체 길이를 고려하면은요 21인치가 옛날 21인치가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많이들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1인치는 뭐 키가 18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최근 이제 스트리트 프레임들이죠. 뭐 플랫도 마찬가지지만요, 헤드 앵글이라고 그러죠. 요 앞바퀴가 장착되어 있는 포크와 지면의 각도예요. 요 각도가 보통 74도였는데요 점점점 직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75 정도가 표준이고요. 좀 민감하게 나오는 그런 앵글들을 가진 프레임들은 75.5, 76도까지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휠 베이스의 문제인데 앞뒤바퀴 간의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프리스타일 모델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점점 민감해져야만 유리한 기술들을 선수들이 많이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뭐 노즈 윤리라고 해서 뒷바퀴를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기술들이 있죠.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공지자 테일립도 하고요. 그리고 바니옵도 그냥 바니옵이 아니고 뭐 그라인드 기술을 하다가 뒤에가 들려있는 스미스 그라인드를 하다가 갑자기 앞을 든다든지 이런 기술을 하기 때문에 뒤에가 짧고 헤드각이 서 있는 프레임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대신 좀 민감하죠. 민감하다는 얘기는 적은 힘으로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또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들이죠. 초보들에게는 너무 민감한 프레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요, BB 헤이트라고 그래서요, BB 중심점부터 지면까지의 거리입니다. 보통 11.5에서 11.7까지 설정을 많이 된 프레임들이 많이 보이고요. 자, 이 높이는요, 높이가 낮을수록 지면과 가까워지고요,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리고 약간 둔한 그런 스타일의 프레임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플랫랜드와 스트리트 모델들은 11.7 높이를 많이 설정을 해요. 자, BB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민감하고 체중 이동이 위쪽으로 빨리 움직이는 그런 지오메트리로 프레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되는 요소가 있어요. 자, 시트 앵글입니다.
이것도 역시 뒤쪽으로 약간 누워있죠. 시트가 이렇게 달리고요. 요 각도를 말합니다. 요 각도가 보통 71도가 기본이에요.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뭐 69도도 있었습니다. 더 누웠죠. 70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지는 거고요. 프레임 탑 튜브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근데 결론은 프레임이 길어진 거는 아니에요. 탑 튜브가 똑같은 21인치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요. 자, 시트 튜브가 누운 21인치야. 시트 튜브가 눕지 않은 일반적인 각도의 20.75 정도가 21인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스타일 BMX는 시트에 앉아서 페달링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렇게 사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문제는 체중이 어디쯤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이 탑 튜브 길이는 뭐 바스핀이나 턴다운 여러 가지 기술을 할 때 공간을 많이 확보하면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프레임 탑 튜브 길이만 보고 이제 본인의 신체와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는 것도 좀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핸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종목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들을 사실 많이 타봤어요. 제일 짧은 사이즈가 18.8이었고요. 물론 이제 플랫핸드 전용이었죠. 20.8까지 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9.5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 키가 169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 짧은 쪽은 플랫핸드 쪽입니다. 그리고 긴 쪽은 스트릿이나 파크 쪽. 저도 예전에 파크 라이딩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에어 기술을 하는 프레임으로는 좀 긴 프레임들이 안정감이 좋습니다. 물론 뭐 테림이나 뭐 360, 720 같은 회전 기술을 할 때는 짧은 쪽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파크 프로들은 조금 짧게 타는 추세고요. 스트리트 라이더들은 리어 핸드가 점점 짧아지면서 12.5까지 나오면서요. 탑 튜브는 길게 사용을 많이들 합니다. 21인치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어핸드가 짧은 프레임의 경우 21인치 탑 튜브라고 해도 느낌은 예전에 20.6이나 뭐 20.4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21인치 프레임을 제가 타봤을 때요, 제가 해도 반이업이 잘 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자, 핸들입니다. 요즘 핸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 이 각도가 누워있기 때문에 이 라이더의 몸 중심과 핸들과의 거리는 핸들이 높아질수록 가까워집니다. 특히 9인치 이상의 핸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탑 튜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프로 선수들 셋업한 모습들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이 포크 각도와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세팅을 많이 했는데요. 핸들 각도를 요즘에는 앞쪽으로 약간씩 밀고 있죠. 자, 핸들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뒤쪽이 짧아짐으로써 너무 민감한 반응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앞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로드 스템을 예전에 많이 썼죠. 뭐 현재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추세이긴 한데요. 자, 탑로드 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는 스템이죠. 자,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프론트 로드라고 그러죠. 한동안 많이들 사용을 안 했었던, 뭐 예전에는 표준이었지만요, 프론트 로드 스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핸들이 좀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요즘엔 또 플러스 되고 있죠. 예전엔 한 35mm의 오프셋이죠. 포크의 오프셋.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포크가 보통 이렇게 생기고 드롭아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앞바퀴가 고정이 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이걸 포크 옵셋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민감성과 핸들링의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죠.
35mm였던 이 수치가 이제는 이제 뭐 레이싱 쪽에서만 보통 사용을 하고요. 32, 30, 28, 25. 자, 예전에는 플랫핸드 라이더들만 주로 사용했던 15까지 스트릿 라이더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바퀴를 드는 이런 노즈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많이들 구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25가 거의 뭐 표준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결국은 이게 점점 수치가 작아진다는 거는 결론은 또 휠 베이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휠 베이스는 줄어들고 헤드 각은 더 서 있고 리어 핸드는 짧아지고요. 어떻게 보면 점점 최근에는요, 이렇게 짧게 타고 있는 게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프레임들이요. 그리고 한 2000년대쯤이었죠. 예. 플랫핸드 프레임 사양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탑튜브는 긴데요. 리어핸드는 12인치대까지 줄어들고 있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리어핸드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요. 자, 크랭크가 달려 있겠죠. 그리고 페달이 여기 있죠. 라이더의 발입니다. 자, 발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운동화를 신고 페달을 밟죠, 당연히. 예전에는 이 정도 거리가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리어핸드가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요. 리어핸드가 여기쯤 와 있는 거 되는 거죠. 페달이 있고 신발이 좀 과장해서 그리게 되면은요, 태그가 뒤꿈치와 간섭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크랭크 길이가 줄어들고 있죠. 이것도 역시 아주 예전에 플랫핸드 라이더들이 사용했던 165mm 사이즈가 요즘 스트릿 라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크랭크 사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리어핸드가 무조건 짧은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길어지는 추세인 종목도 있어요. 특히 뭐 더티 점핑이나 파크 라이더 중에서 에어 기술을 굉장히 높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은 리어핸드가 아직도 13.6에서 14까지도 설정된 프레임을 주로 사용합니다. 뭐 트레일용 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레이싱 모델에 어떻게 보면 가깝죠. 리어핸드가 길다는 것은요, 일단 안정감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짧은 리어핸드를 가진 프레임은요, 바니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 반응이 빠른데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리어핸드가 긴 프레임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앞바퀴를 들어올리는 동작은 좀 힘이 많이 들어가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뒤에를 끌어올리는 이런 동작을 할 때는 리어핸드가 긴 프레임들이 훨씬 높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니업 높이를 굳이 최고 높이를 비교하자면은 리어핸드 긴 프레임 그리고 탑튜브가 긴 프레임이 더 유리합니다. 결론은 이제 전체적인 지렛대가 길어지는 거니까요. 물론 체중은 이 크랭크 쪽, BB 쪽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리어핸드 길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요게 짧을수록 빨리 움직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회전 기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요. 특히 360 같은 기술들이죠. 뭐 180도 마찬가지고요. 리어핸드가 짧은 프레임들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프레임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절대적인 본인의 키에 맞는 사이즈가 있겠지 하고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사이클이나 MTB 같은 경우는요, 저도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쪽은 이제 페달링을 얼마나 빨리 해서 효율을 높이냐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고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안장 높이, 뭐 다리 안쪽의 길이, 인심, 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를 정하는데요. 네, 여기 사이즈를 주로 고민을 많이 하시죠. 당연히 요 시트 튜브 길이가 길어지면 탑 튜브도 물론 길어지겠죠. 자, 근데 BMX는요, 이 스탠드오브라 해서 이 전체적인 높이 자체도 종목에 따라서 플랫이나 파크는 낮게 세팅을 하고요. 예, 낮죠. 높이가 낮고, 스트릿 모델은 요즘에 탑튜브 높이가 좀 위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중심을 어떻게든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자,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키가 만약 170
25인 평균적인 남성이라면요, 절대적인 사이즈는 사실 없습니다. 22인치부터 21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민감하게 탈 것이냐, 안정감 위주로 탈 것이냐에 따라서 프레임 탑 튜브 길이는 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하고도 약간의 비례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키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 키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은 핸들 높이입니다. 요즘 최근에 9.5부터 11인치까지 나오고 있어요. 11인치 핸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프레임과 조합을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기술 구사할 때 편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민감해져서 핸들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핸들은 좀 큰 거,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핸들은 낮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프레임 길이는 탑 튜브 길이와 리어 핸드 길이를 고려를 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프레임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오랜 경험이 있는 라이더들, 그리고 한 10대 이상 20대까지 프레임을 교체해 본 적이 있는 그런 경험자들이 해주는 조언이 어느 정도 맞겠죠. 하지만 그것도 100% 본인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한테 맞는 프레임 사이즈는 본인이 찾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험자들의 그 경험은 참고를 하시고요. 대부분 분들이 본인의 키에 딱 맞는 프레임, 그리고 어떤 각도와 리어 핸드 길이 13인치, 12.5인치를 딱 맞는 사이즈를 찾으면은 뭔가 기술이 굉장히 수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는데요. 이 수치가 본인한테 딱 맞는 수치를 찾는 것은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프로 선수들의 시그네처 프레임도 매년마다 이 지오메트리가 바뀝니다. 점점 짧아지는 추세인 경우도 있고요. 좀 늘리는 선수들도 있고요. 헤드 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선수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일이 바뀔 때마다 지오메트리도 다르게 설정을 하고요. 자, 너무 고민스러우시는 거는요, 밑에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4130 오시면 제가 잘 맞는 프레임 사이즈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130 바이크 네모 선장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